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공격 소식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, 이런 지정학적 위기 또 오면 어떡하나. 이거 미리 좀 알 수는 없나? 시장은 도대체 언제쯤 다시 괜찮아질까? 뭐 이런 고민들 당신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, 또 전문가 분석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.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뭐랄까, 지정학적 위기가 오기 전후의 시장 신호들,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, 또 회복 시그널은 뭔지, 이런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? 음, 먼저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. 이런 군사적인 충돌 같은 큰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미리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신호들이 있는데요.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죠.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대화 채널이 딱 막혀버리는 뭐 그런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걸 먼저 봐야 하고요. 네네. 외교적인 분위기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특정 산업, 특히 방위 산업 쪽 움직임이 좀 두드러집니다.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그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있잖아요. 네, LMT, NOC 같은. 네. 아니면 관련 ETF, 뭐 ITA 같은 것들의 주가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아무래도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 관련 장비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 때문이겠죠. 또 있습니다.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금 가격, 그리고 국제 유가, 이런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요. 반대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리니까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죠. 그럼 유가는 오르고 뭐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 있잖아요. 네, BIX. 이게 평소에는 뭐 한 10에서 20 사이인데 이게 25 이상으로 확 치솟는다.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정치적 긴장감뿐만 아니라 방산주 움직임, 원자재 가격 변화, 그리고 VIX 지수까지 이런 구체적인 시장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. 그럼 실제 사건이 빵 터졌을 때요, 시장이 급락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사실 이번 이란 공격 때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에 오히려 시장이 좀 오르는 예측과 다른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. 맞습니다. 때로는 시장 반응이 일반적인 예상과 좀 다를 수 있어서 대응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보통은 지정학적 충격 직후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3%에서 5% 이상 이렇게 훅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기술주 같은 성장주들 있잖아요. 네, 이런 주식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요. 네, 그렇죠. 이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공포감에 막 주식을 팔고 소위 안전자산, 그러니까 위기 시에도 가치가 좀 유지될 거라고 기대되는 자산들, 예를 들면 금, 뭐 GLD 같은 금 ETF나 아니면 미 달러, UUP 같은 달러 인덱스 ETF요. 혹은 미국 국채, 장기채는 TLT, 단기채는 BIL 같은 이런 쪽으로 자금을 확 옮기는 경향이 강하죠. 네, 안전자산으로 몰리는군요.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. 혹은 위기 시에 좀 강세를 보이는 방산주나 에너지주로 포트폴리오를 잠깐 조정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포에 휩쓸려서 막 섣불리 투매하는 거. 이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. 패닉 셀링은 피해야 한다. 그 말씀이시군요. 그럼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까요? 네,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패닉 때문에 좋은 주식들, 그러니까 소위 블루칩이나 재무구조 튼튼한 대형 기술주들이 자기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될 때가 있거든요. 네. 이럴 때 이걸 나눠서 꾸준히 사 모으는 전략, 그 DCA라고 하죠. dollar cost averaging.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뭐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필수 소비재, 뭐 XLP 같은 ETF나 헬스케어 XLV 같은 ETF, 이런 관련 주식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니 이거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 혼란이 좀 잦아들고 시장에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, 이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?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언급하니까 시장에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중요한 질문입니다. 회복의 신호 역시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.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외교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입니다. 당사국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거나 뭐 휴전 합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중재안을 발표한다거나
이런 소식들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죠. 네,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고요. 네. 시장 지표 관점에서 보면요. 확 올랐던 유가나 금 가격이 정점을 찍고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선다. 이러면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. 아, 유가나 금 가격 안정? 그렇죠. 뭐 이번 이란 공격 후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 건 좀 이례적이긴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회복 신호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IX 지수, 이게 막 치솟았다가 다시 20 아래로 내려와서 좀 안정되는 모습, 이것도 중요하고요. 또 떨어졌던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셋을 오르면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죠. VIX 안정과 국채금리 회복이군요. 네. 마지막으로 그 S&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주요 주가 지수들이요.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다시 넘어선다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기업 실적이나 고용 같은 경제 기본적인 지표 개선도 같이 뒷받침되어야 더 확실하겠죠. 그렇군요. 단순히 이번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 네이토 정상회의 같은 데서 논의되는 것처럼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GDP 대비 국방비를 더 늘려라, 뭐 5%까지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. 네, 압박이 있죠. 네, 이건 뭐 유럽뿐 아니라 일본, 한국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흐름은 중동의 불안정성,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장기화,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각 나라들이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. 이게 결국 방위 산업에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. 관련해서 글로벌 방산 ETF, 예를 들면 SH1D 같은 것들이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습니다. 네, 들어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분명히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주지만 위기가 오기 전과 후에 여러 신호들을 잘 읽어내고 또 침착하게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거네요. 막연하게 공포에 떨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분석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. 정확합니다. 결국 시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신호들을 잘 참고하시되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이겁니다. 이런 지정학적 사건들이 단순히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서 좀 더 길게 봤을 때 글로벌 동맹관계라든지 에너지 공급망, 더 나아가서는 국가들 간의 힘의 균형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,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의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까,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와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단기적인 시장 대응을 넘어서 거시적인 관점까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.